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놓는 IT 기술들. 이런 IT 기술은 스포츠 곳곳에도 스며들고 있다. IT라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탄생한 이른바 U-스포츠. 이 시간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접목돼 그 빛을 바라보는 국내 IT 기술력을 만나본다. 항상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만약에 뭐 자기 자세를 잡아준다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면 좀 편리하고 용이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의 혈압이나 폐활량이나 심장 박동수나 뇌 활동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 이후에도 나한테 어떤 운동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 바로바로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IT 기술 때문인데요. 이 IT 기술은 우리 생활을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또 편리하게 바꿔놨습니다. 또 IT 강국 코리아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근에는 스포츠에도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유비쿼터스 스포츠, 다시 말해 U-스포츠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에 접목되어 있는 우리의 IT 기술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포츠에도 첨단 시대가 찾아왔다. 이름하여 U-스포츠. IT라는 기술력이 더해져 스포츠 산업은 지금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스포츠란 그 IT 과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스포츠가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 탄생된 건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동한 결과를 그 자리에서 즉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래전부터 IT 기술은 스포츠에 적용되어 왔다. 모든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건에서부터 휘트니스에서 볼 수 있는 러닝머신, 그리고 스크린 골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 쓰이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도 IT 기술은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특히 단 0.1초로도 승부가 뒤바뀌는 스포츠 세계. 이때 빠르고 정확한 분석에는 IT만큼 강점을 지닌 무기는 없다. 바로 이런 정확하고 빠르게 승부를 결정짓는 IT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승부를 결정짓는 그 기술력에 어떻게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가 보았다.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하다.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에 있어서 승부는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이겠죠? 단지 숫자에 불과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시금 기회를 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는 순간 스포츠는 IT 기술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그 기술력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국내 기술력으로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자, 이곳에 오면요, 0.0001초 차이의 승부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참 연구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 승부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이곳만의 기술 어떤 건가요? 예, 포토 피니시 시스템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선 착순 판정 시스템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굉장히 좀 생소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카메라랑 달리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그 지나가는 영상들을 하나하나의 그림으로 다 합쳐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기에서 승자를 판별하는 시스템인 착순 판정 시스템은 결승선 수직 상단 23m와 30m에 각각 2대씩 서로 다른 각도에 있는 4대의 고속 촬영 카메라와 결승선의 허상 거울, 결승선 후방에 있는 광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착순 판정 카메라는 결승선에서 일정 거리 후방에 있는 광 센서를 최초로 통과하는 선수가 터치하는 순간부터 작동된다.
이때 선수들이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을 초당 2000장의 속도로 8초 동안 촬영하는데 촬영된 화상이 시간 순으로 정렬되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저한테 이제 도로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경기 장면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어요. 지금 이 장면을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실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현장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연구용으로 하기 위해선 보시는 바와 같이 데모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장면들은 과연 어떻게 촬영이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예. 실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어떤 원리로 착순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실험해보았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밝기 저희가 조종을 함으로써 영상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선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값을 불러와서 선 출전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요. 그 받은 거를 저희가 이제 결승선에 통과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영상이 얻어지는데요. 네. 이 얻어진 영상을 저희가 선을 그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차종이 다 다른데 다 경차처럼 나와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아까 저희가 도로를 찍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을 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토피니시 시스템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지나가는 영상을 하나의 그림을 맞춰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속도가 빠른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느린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착순 판정 시스템으로 촬영한 판독 사진 속의 자전거 크기가 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속도 때문.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경우 촬영된 컷수가 적어 자전거 폭이 짧게 표출되고 느린 속도로 통과하는 선수는 촬영된 영상 컷수가 많아 자전거 폭이 길게 표출되는 것이다. 착순 판정 시스템에서는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이처럼 허상 거울이 사용된다. 하단의 그림이 실제 촬영된 실상, 상단의 그림은 거울에 비춰진 영상을 촬영한 허상인데 그림처럼 선수가 겹쳐 결승선을 통과할 경우 실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하다. 이때 심판은 화면상의 허상을 이용해 정확한 착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잠시만요. 이 카메라가 조금 전까지 이제 도로를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걸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카메라의 특징을 더 상세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 촬영한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촬영을 해주시죠. 네. 네. 과연 이 고속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희가 방금 촬영을 마쳤는데요.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일반 사진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 촬영을 하는 카메라 자체가 많이 다르다면서요?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테스트한 사진을 지금 찍은 건데요. 영상을 담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진이 나왔지만은 이 원리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CCD, 그러니까 원형 CC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 원형 CCD이기 때문에 한 장을 찍을 때마다 사진 이미지가 한 장으로 나오지만은 이런 라인 스캔 카메라는 CCD를 보시면은 이런 세로 된 CCD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로 된 이미지를 2000분의 1로 찍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돌렸을 때 계속 카트를 찍기 때문에 저희가 느리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미지 담았을 때는 이런 한 장의 이미지를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처럼 고속 카메라의 비밀은 바로 세로로 된 CCD에 있었던 것이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니까 뭔가를 조립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시던 일이 뭔가요? 예, 지금 저희 그 분석실에서 그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보행 분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3차원으로 동작 분석을 한다.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구조물에 지금 하얗게 띠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달려있어요. 이것의 역할은 뭔가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구조물이 3차원 공간 좌표를 얻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띠 부분에 하얀 그 반사 테이프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 반사 테이프가 나중에 촬영된 영상물에서 이 공간 좌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3D 동작 분석 카메라는 동작 센서와 3차원 좌표값 추적을 위한 적외선 램프 3CCD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적외선 램프에서 파장이 발생되고 발생된 파장은 반사 마커에 반사되어 다시 렌즈로 들어와 인식되게 된다. 지금 보시는 구조물은 처음에 이제 동작 분석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각 카메라들에서 이 구조물을 촬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촬영한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의 공간 좌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공간 좌표 획득한 이후에는 이 구조물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각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바로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각 피험자들이 와서 마커를 부착한 후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면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확한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3D 동작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가상의 공간 좌표를 얻는 것. 각각의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로 가상의 공간 좌표를 얻기 위해선 반사 테이프가 부착된 이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경기력이 증강이 되는 그런 것은 좀 이 구식 접근 방법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3차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의 동작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개선이 필요한지, 실제로 이 선수들이 자기 자신의 동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3차원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선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하시는 작업은 어떤 건가요? 예, 아까 설명드렸던 3차원 공간 좌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입니다. 아까 그 구조물을 설치했던 것을 각 카메라, 즉 설치된 6대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설치된 6개의 카메라는 구조물에 부착된 반사 테이프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촬영된 구조물의 영상은 컴퓨터로 전송되면서 가상의 공간 좌표 그 값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잠시만요. 네. 이제 이분이 실험 대상자 분이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고 계세요. 예, 이게 뭐예요? 예, 보시는 거는 반사 마커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3차원 공간 좌표를 얻기 위한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분석하게 될 때 분석할 위치가 몇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저희 반사 마커라는 걸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이제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다양한 동작을 분석하는 3D 동작 분석은 이처럼 대상의 각 관절 및 분절 등 기준점에 마커를 부착하는데, 초당 60회 이상의 정밀한 영상 촬영을 통해 대상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의 특정 정보들을 측정하고 또 분석하게 된다. 와, 금방 이제 테스트가 끝이 났는데요. 네.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부착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요, 이 3D 동작 분석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3D 동작 분석 체험에 나선 리포터. 오른쪽 팔에 마커를 부착하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데, 지금 바로 이 화면이 저희가 방금 촬영한 화면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동작한 대로 3D가 구현이 된 게 신기합니다. 아니, 근데 밑에 그래프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네. 어떤 건가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포인트가 지금 마커를 3개를 부착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D 상으로 지금 3개를 표현해 놨고요. 이 각도를, 포인트 3개에 대한 각도 값을 저희가 연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복잡한 장치를 달고 이게 촬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단지 마커 3개만 부착하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까지 산출이 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부착한 마커들을 지금 보시는 카메라들을 이용해가지고 촬영하게 되면 각 포인트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인식된 포인트가 아까 공간 좌표 얻은
그 공간 내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오차율 없이 이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밀도, 즉 실험된 데이터의 그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 골프에서 스윙 동작 분석 시 디지털 인체 모델 기술 등 3D 동작 분석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3D 동작 분석 기술, 과연 그 응용 가능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일 텐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응용 분야들은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이 모션 캡처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뭐 재활의학이라든지 이런 그 정형외과 쪽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기 후의 어떤 그 동작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련 그런 그 응용 분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골프 스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스포츠 동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이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그 열쇠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IT 시장은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최첨단 특수장비로 유비쿼터스 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스포츠 산업. IT 강국 코리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스포츠 산업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과거 뛰고 즐기고 보기만 했던 스포츠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다양한 IT 기술들이 스포츠 곳곳에 접목이 되면서 유스포츠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스포츠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IT 강국 코리아의 진가를 전 세계 속에 새겨넣길 기대합니다.